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제 태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이 세상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내가 과연 한국에 살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만들어 봤고, 제가 대통령 제족입니다. 제족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만들어 봤고, 박근혜 대통령도요, 제 아니면 대통령 자체가 못 됐다니까요. 오후 1시에 출구조사에서 2% 줬다고요. 그 누가 그걸 바꿔놓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어 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앞으로 윤석열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이충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방에 다니시면서 연설하시고 사람 하나 만드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지도자 하나 세운 일이. 그래서 우리 모셨고, 그 다음에 엄마 대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윤석열을 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특별히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셨던 1150만 명.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가 1600, 약 한 1700만 표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중에 90%는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1700만 중에서. 네. 왜냐하면 광화문 운동에 나온 사람들은 1150만 명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바깥에서 서명받은 게 18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찍은 1700만은 전부 다 광화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방송을 통하여 가르치고 근대사를 가르치고 또 유튜브 통해서 엄마 대장 또 여기 이충훈 박사님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의 결집체가 어제 아마 사건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 1700만이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오신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해나간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각 지역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네.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도자 하나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도 살고 또 개인도 살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이번 토요일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주제가 문재인 타도가 아니고, 문재인은 끝났으니까 문재인은 이제 깜빵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스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재판 받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서울 교도소에 가서 나 여기 10년만 있다 나갈 테니까 방 좀 하나 주시오 하서 스스로 들어가야지. 그걸 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뭐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 만약에 근원이 저 김정은 하나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북한도 남한도 김정은 하나 때문에 7천만의 이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늘 책망하고 가르치고 또 욕도 하고 하는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 애들, 이번도 투표하는 걸 보니까요, 주사파가 40대, 50대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숫자를 네, 보니까.
정교조 세대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걔들이 무슨 피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김정은 저 한 놈한테 속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요즘 발간한 이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10가지 거짓말. 어떻게 한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냐는 거죠. 네.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이건 이 박사님하고 3.1절 때 토크도 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말로부터 건져야 되거든요. 네. 건져야 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니까 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침략군으로 왔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마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90%가 이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야, 교리. 그 사람들의 일종의 이것이 이념이에요, 이념. 그렇죠. 이건 거짓말을 할 정도를 해야지. 그러면 이걸 이제 방송이니까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부분부터 10가지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을 거짓말로부터 꺼내야 되니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짓말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사람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자, 이건 이 박사님 전문가 모이니까 이 박사님. 아니요, 이런 거짓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제 투표 보니까요. 이 거짓말에 동의를 하고 찍은 사람들이 1,600만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1번 거짓말이 뭐냐면은 미군은 한국에 침략군으로 와 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 네.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감동받아가지고 네. 눈물 콧물을 흘리다 보니까 코가 좀 막힌 상황입니다. 처음 봤다. 예, 예. 제가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예. 저쪽 진영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다는데 좀 놀라고 네. 제가 이제 학자로서 이제 늙어가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올바른 것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책도 좀 쉽게 쓰고 네. 그리고 강의도 좀 쉽게 해서 이런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 탈출할 수 있는 네. 지금 저 사람들이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일화를 말씀드려 보면은 네. 미국의 그 하지 장군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장군이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서 하지 장군이 무지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야.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뭐 다른 나라 일본군 그때 이제 항복한 후니까 그렇죠. 8월 15일 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 타고 오면서 하지 장군이 부관한테 물어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고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관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점령하러 가려면은 그러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 미리 거기에 비해서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려고 완전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본군이 남한하고 제주도에만 6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남한에 거의 한 20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도 10몇만 있었고 그래서 그 항복을 접수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군이죠. 자기네 식민지를 점령하러 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제압하러 온 그렇죠. 군대가 미군입니다. 네. 일본군 무장 해제를 무장 위하여 해제를 위해서 온 오신 것이죠. 거지. 네. 그래서 9월 8일 날 도착했습니다. 9월 8일. 북한은 이제 8월 24일 날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소련군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며칠 공백이 있었던 거를 네. 소련이 넘어오지 않은 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 그때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하지 중장이 왔는데 만약에 그때 9월 8일 날 네. 45년 9월 8일 45년 날 9월 8일. 오키나와의 미군이 처음 온 미군이
지금 온 미군은 그때 미군이 아니고 그렇죠. 예, 처음 온 미군이 만약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때 안 왔으면은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전체가 소련한테 넘어가는 거죠. 예. 무슨 일이냐면은 8월 11일 날 밤에 네. 미국 측에서 네. 소련군이 한반도에 8월 9일 날 들어왔습니다. 8월 9일 날 소련군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운기 같은데 소련 비행기가 폭격하고 아하. 막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8월 11일 밤에 미국 그 이 작전사령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네. 잘못하면은 일본하고 전쟁을 내내 한 나라는 미국인데 핵폭탄 떨겨뜨려 가지고 일본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소련이 참전 결정을 하고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그냥 다급히 시급히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네. 저도 미군은 이제 그냥 돌아가지 이제는 생각했는데 네. 정강훈 목사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댓글에. 그거 보세요. 이 교육 평범한 사람도 에이고 미군은 이제 그냥 가지 자기 나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그 이번에 투표한 1,700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미군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미군 없으면 나는 꼴이 바로 우크라이나 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박사님. 네. 그래서 그때에 미군이 안 왔으면 네.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안 왔으면요. 일단은요. 주옥순 이 엄마가 못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완전히 쪽발이로 태어나는 거야. 왜 그러냐? 일본군이 예, 제- 집에 갈 때 네. 그냥 안 가거든. 네. 다 자기 씨를 한국 여자들한테 예. 하나씩 다 뿌려놓고 간다. 우리 한국도 저 베트남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쵸. 베트남 처녀들 속에 씨앗이. 씨를 다 뿌려놓고 와서 그 다이안이라고. 그래서 라이따이안. 라이따니안. 네.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전쟁에서 이겼든지 패했든지 가서 떠나갈 때는요 참혹하거든요. 그럼 네. 제 1번이 여자들인데 그쵸. 여자들 그냥 안 둡니다. 네. 이 남자들은 원래가 후손을 뿌리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데나 다니면요 여자들 배에다가 다 지씨를 한 개씩 다 들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군이 안 왔으면 일본군이 그냥 갑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문화재 있죠. 문화. 다 들고 가고 문화재 가져가지. 다 가져가 버리지 네. 다. 네. 어? 네. 그러니까 일본군을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이. 왔고 예.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때 미군이 안 왔으면 소련군이죠. 소련군한테 당하는 거죠. 점령당. 소련군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1,700만에 어제 투표하는 걸 보니까 네. 이 이론을 동의하는 사람 중에 1번이 누구냐? 이재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바로 미군은 침략군으로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네. 지금 국립외교원에 있었던 그 누구죠? 홍석현이 아니고 누구죠? 김준영. 김준영 교수.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요. 목사님 지금 말씀대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점령군으로 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저희 국민혁명당 우리 엄마 부대가 석 달을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수도 그 모양이야. 그 모양입니다. 네. 그 어제 이재명 찍은 1,600만 명이 네네. 내가 어제 가슴이 아파서 야 어떻게 이재명 같은 인간을- 미군이 한국에 침략군으로 와 있다는 저 사람을 어떻게 찍냐는 그 거지. 말이. 기가 막. 같이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네,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이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거든. 네.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맞습니다. 어? 만약에 미군이 안 왔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네. 당장 이재명을 찍은 어제 1,600만이 한국 사람도 못 태어나고 전부 다 일본 놈으로 태어난다니까. 일본 놈으로. 어? 근데 박사님 그 세종 뭐죠? 세종연구소. 거기에서 박사, 교수 또 연구원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곡학 아세하는 겁니다. 아, 정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거기 맞추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 자기 그 진리 올바름에 따라가지 않고 예. 계속 변합니다. 네. 이게 차라리
일관성 있게 좌파 이론을 주장하면 차라리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나는- 여기 댓글에 예. 정강훈 목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문으로 파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윤석열 쪽에 전화를 하세요. 네. 저 대통령님, 정강훈 목사가 대통령 만든 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맞습니다. 빨리 정강훈 목사님을 고문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네. 내가 고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짓말은 예. 참 사실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토크를 해도 예. 나중에 이거 주제별로 1시간씩 이상 해야 돼. 네, 기획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걸 한번 쭉 하는데 두 번째는 자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제 이거 거짓말이거든. 네. 지금 남북한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미군 때문에 쪼개졌다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미군이 안 왔으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리가 없다 이거지. 역시 박사님. 박사님. 이런 거짓말쟁이. 그것도 네. 8월 11일 날 밤에 일어난 일인데 네. 소련군이 물밀듯 오니까 38도 선이라도 거서 소련군은 거기까지만 와라 그렇죠. 라고 한 겁니다. 가만 놔뒀으면 제주도까지 갔을 거예요. 네. 제가 한국전쟁 50주년 되는 해에 바로 그때 38도 선을 결정한 대령이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 됐습니다. 러스크라고. 러스크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대학원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자기는 38도 선을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인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 댓글 하나네. 정강훈 목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랬어요. 난 갈 때도 많아. 고문도 해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해야 되고 뭐 지금 할 일이 맞습니다.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고문으로 모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나눠진 것은 미군 때문에 됐다. 이것이 왜 아니냐 하면은 그 가문 광장에서도 내가 이 박사님하고 토크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그대로 자 2차 세계대전부터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간결하게 설명하면 2차 세계대전은 동쪽은 일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 저 서쪽은 히틀러 때문에 독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때 러시아는 소련은 양대 전쟁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홋카이도 쪽에는 일본 영토하고 소련하고 붙었거든. 그 다음에 구라파는 또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 양대 전쟁을 동시에 못하니까 이 러시아가 작전을 벌여요. 뭐냐. 일본하고 5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요. 네. 일본하고는 당분간 싸우지 말자. 불가침 예, 불가침 조약. 예. 그래서 히틀러부터 잡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잡았는데 러시아가 히틀러를 잡는데 1,800만이 죽었어요. 1,800만. 어제 선거한 거 있죠, 우리나라. 다 죽은 거죠. 네. 선거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 죽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울, 경기 모든 현재 인구들이 다 죽었다.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네. 한 세대가 없어진 겁니다. 거의. 한 세대가 그 다음에 또 그 민간인들까지 합치면요 거의 2,500만이 죽어. 네. 이렇게 그냥 피해 바다가 된 거거든. 그런데 이제 독일이 항복하니까 드디어 이제 소련이 그동안에 불가침 조약했던 일본에 대하여 이제 야 다시 싸우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서쪽은 정리됐으니까 히틀러는 정리됐으니까 이제 일본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 군대가 극동으로 이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이 스탈린이 꾀가 생긴 거야. 야, 우리 젊은 애들이 1,800만이 죽었는데 네. 이 미국 이 새끼들이 말이야 또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래. 그때 독일을 잡는 데는 연합군은요 히틀러 잡는데 주로 공수부대, 해병대, 그다음에 전쟁 물자를 지원했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안 죽었어요. 미국이 한 30만 죽었나요 그때? 미군은 한 30만 칩니다. 30만 2차 대전 전체. 그렇죠. 30만밖에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가 이게 스탈린이 깨가 생긴 거야.
저 영국 불란서 미국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또 우리를 또 일본에 갔다가 우리 애들만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꾀를 부리기를 뭐냐, 아 우리는 전쟁에 피로감이 많이 들어서 일본하고 바로 전쟁을 못하겠다 한 발 빼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아 그러지 마로, 이제 다 됐어 일본은 가만 놔둬도 스스로 망해. 그러니까 같이 전쟁하자고. 아무리 꼬셔도 네. 스탈린이가 동의를 안 하고 자꾸 빼는 거야.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요즘 말하면 코로나가 왔다, 뭐 왔다, 뭐 자꾸 그러니까. 아직 다 묻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 아직 묻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전쟁을 또 하라고 그러는 식으로. 네. 1800만 죽은 시체를 다 묻지도 않았는데 일본하고 또 전쟁을 하자 그러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했냐면은 이 루스벨트가 네.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만나려면 오라는 거야. 그때 이제 루스벨트도 소아마비 병이 도져가지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죽었어요. 대통령 다 못 마치고 죽었어요. 네. 맞죠? 4월 달에 죽었습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죽었죠. 45년 8월 달에 일본이 항복하고. 그래서 루스벨트가 아픈 몸을 끌고 갔죠, 이제 만나러. 아픈 몸을 네, 끌고 가다가 카이로 있죠, 이집트 카이로. 네. 카이로에 들려서 윈스턴 처칠하고 작전 모의를 해. 스탈린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고. 그렇죠. 작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방 전후사를 완전히 해독하려면 5개 회담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테헤란 회담, 모스크바 삼상협정, 포츠담 얄타 선언, 회담. 얄타 회담, 이 5개거든. 이 5개는 나는 통달한단 말이에요. 네. 왜 하냐? 이 박사님이 가르쳐줬잖아. 이 박사님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공부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5개 회담을 자세히 알아야 대한민국을 해독할 수 있는. 네. 그 분단사를 잘 알아야 아유,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예. 내일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등록금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교수님도 많이 예. 계시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네.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이성만의 분노. 그렇지. 이거를 외쳤기 때문에 요새 요만한 애들도 다 알아.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휴양 도시 네. 나도 못 가봤는데 이제 가보자고요. 얄타. 대통령도 이제 가시죠. 끝났으니까 네. 얄타 한번 가보자고요. 교수님. 날씨가요 너무 좋대. 그게 예. 얄타 회담 예. 그 휴양 도시거든. 예. 거기 뭐 바닷가 옆에 거기인데 회담. 한번 가보자고요. 네. 이제 우리는 갈 자격이 있어요. 왜? 주여. 아니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차비 가져와요 나한테. 우리 여기 박사님들 모시고 얄타 회담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예. 한번 갔다 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그때 정상회담한 방이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가보자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어쩌죠? 아니 독일을 했으니까 네. 일본은 가만 놔둬도 스스로 죽어. 우리가 그냥 군대 가기만 하면 일본은 자멸해. 안 한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계속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자꾸 시체도 덜 묻었다, 어쩌고 자꾸 하니까 루스벨트가 책상 밑에 있는 네. 버섯구름, 예. 미국의 원자탄 시험한 거 있죠. 네. 버섯구름 올라온 거. 그게 최초의 핵무기 개발한 거. 버섯구름을 딱 내놓으면서 자, 우리 이거 쓸 거야. 최초로 일본에다 그때 미국이 정상적 육군 전쟁을 해서 해병대 전쟁을 해서 일본을 제압하려니까 1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예. 미국 군대가. 예. 100만 명도 많잖아요. 100만 젊은 명 죽고 18개월 더 걸리고 18개월 더 걸리고. 독일이 항복한 후에 그렇죠. 18개월 전쟁이 걸리고
100만 명이 죽고. 네. 그래서 야 필요 없어. 이거 핵무기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틀보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핵무기를 쓴다고 하니까 그때 스탈린이 굴복을 해버렸어. 네. 뭐라 그랬냐? 언제 안 한다 그랬냐고 전쟁. 조금 쉬었다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냐고. 그때부터 이 스탈린이가요 막 남진하는 거야 계속. 왜 이 저 핵무기를 쓰면 일본이 망하면 네. 한반도를 소련이 가지려고 전쟁의 노후물로 가지려고 안 시켰는데도 막 해서 7월 달에요. 정확한 내가 책에 보니까 7월 12일 날 돼 있는데 7월 12일 날 함경도에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8월 15일이 원자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탄 퇴직이 아니 8월 6일 날 8월 9일하고 8월 6일하고 그렇지. 이틀. 예. 8월 9일 날 6일 날 터진 한 달 전이니까 네. 한 달 전에 이미 핵무기 터지기 일본의 원폭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왜 들어왔냐? 루스벨트가 가르쳐줬거든. 원폭 쓴다고. 네. 그 쓰면은 이제 한반도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부산까지 먹으려고 계속 내려오는데 하루에 4km씩 내려왔단 말이야. 네.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사님 설명해 네, 주셔야지. 내려오니까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38. 어떻게 됐나 그래서. 파죽지세로 왔다고 미국은 써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미국이 잘못 계산한 거가 만주에 있는 일본 그 관동군이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관동군까지 다 괴멸시키려면은 18개월이고 100만 명이 죽는다. 그래서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소련은 또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으니까 일본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항복해야 되겠는데 미국하고 주선해달라. 그 일본의 사정을 미국보다 소련이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고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작전 회의를 밤에 하는 겁니다. 대령 두 사람이 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짜는 대령 두 사람. 지도도 없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잡지에 나온 백지도 보고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서 끊어야 되겠다 해놓고서 미국 그 대령 둘이 자기네들이 그랬대요. 야, 이게 38선이라는 선이 아주 좋다. 네. 왜냐하면은 예. 인천하고 부산이 거기 있고 제일 큰 항구, 서울도 그 밑에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더니만은 그 안을 조지 링컨 준장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40도로 거 다시 거봐 했더니 그 대령 두 명이 40으로 구면은 소련 놈들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40도 구우면 어디까지 갈까? 그러면은 저쪽 평안북도 평안북도. 한경북도만 그 정도 됩니다. 40도가. 그렇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도 합니다. 쟤네들 이 말 안 들으면 36도로 양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 아주 그날 밤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군도. 그리고 미군이 그때까지는 소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친구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루즈벨트는 무지하게 친쏘거든요. 맞아요. 친해요. 그럼요. 그리고 핵폭탄을 소련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먼저 만든 것 뿐이지. 맞아요. 일본, 소련, 독일이 다 만들고 다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어. 핵폭탄을.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러시아 소련군 말이야. 예. 니들 아직도 우리가 회의도 안 했고 한반도에 대해서 처리도 안 됐는데 왜 니들이 하루에 4km씩 내려와? 그래서 38선을 딱 그으면서 모든 것이 합의해서 끝나기 전에 38선 밑으로 내려오면 용서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려진 것이 38선이라면 그렇죠. 이 분단의 책임이 어떻게 미국에 있냐 이거야. 그치. 소련에 그때의 미국이 소련군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우선 임시로 38선 이하로 내려오면 용서 안 할 거야 한 것이 38선이 됐는데 오히려 미국 때문에 38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거꾸로 말이야. 미국 때문에 저 나라를 두 개로 나눴다. 이런 개자식들 이거 내가 용서 못해 이거. 지금 그리고 저 교과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38선 얘기 가지고 안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에서 한국에서라도 선거를 먼저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이제 분단의 또 원인으로 치는데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 문서가 나왔습니다. 네. 소련이 한국을 점령한
하자마자 거기에 이 소련식 공산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령이 우리 그 이승만 박사 얘기보다 거의 한 1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문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승만 박사는 다 알고 네. 소련 놈들이 결코 이게 통일시키는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0이다 하고서 그럴 때는 북한이 이미 조직이 됐으니까 이거랑 싸우려면 밑에도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정부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 책임은 미국 때문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 새빨간 거짓말. 할머니가 맨날 죽고 싶다. 맨날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그 38선을 하여간 미국이 걷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네. 소련은 미래를 내다보고 싸웠고 그렇지. 영국은 명예를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는 순수히 그냥 빨리 끝낼 생각만 했던 끝내려고. 전쟁을. 그렇지. 미래를 안 내다보고 맞아. 그런 후회를 미국 사람들이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 근데 어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예. 1600만 명이 아이고, 다 이 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전교조- 기가 막힌 얘기지. 기가 막힌 얘기.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웃기는 거가 작년 연말에 그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중요하다 나가면 안 된다에 그 거의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93%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가 막- 예.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선거에서 졌으면요. 이 10가지 거짓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걸 역사에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제 선거가 얼마나 중요했냐고요. 맞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이김으로 드디어 모든 거짓말을 우리 한반도에서 추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야. 드디어 맞습니다. 마련했는데 예, 예. 자, 세 번째는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말도 안 되지. 내가 이 정교조 애들하고 내가 많이 싸워봤거든. 그 아들. 얘들은 이걸 아주 대안하게 믿어요. 또 백년 전쟁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 간첩이라는 거야. 다 파기시켜. 박사님, 예. 이승만이 미국에 보낸 간첩입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국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네. 한국을 오려고 그러는 거를 미국이 막아가지고 제대로 못 온 겁니다. 뭐 비자도 안 주고 뭐 직함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냥 이 개인 자격으로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미국 국무부가 안 내주는 거예요. 가택 이거를. 연금 시켰잖아요. 그렇죠. 가택 연금. 그래서 그 자기 친구 메가더 장군이 힘을 써서 온 겁니다. 비행기도 메가더 장군이 내 거 타고 가라고 비행기를 얻어주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 아니고 오히려 이승만은 좀 지나치게 말하면요. 이승만이요 반미주의자예요. 반미주의자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이가 만약에 미국이 보낸 간첩이라면 이승만을 해방되니까 가둬버렸잖아요. 미국이 가택 연금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막 이승만을 풀어달라고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풀어주는 거야. 그때 한국에 온 9월 8일에 온 하지 중장이 한국을 와보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먹었네. 네. 남한은 박헌영이가 그렇죠. 공산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체 면사무소 지역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한테 속아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 사람들 중에 왜 그러냐면 왜 박헌영한테 속았냐 박헌영 이놈이 완전히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네, 것 같아요.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거짓말하죠. 이번에도 선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의 달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게 달인인데 뭐라 그러냐. 해방이 딱 되자 예. 정상적인 큰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 있었어요.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다 외국에 있는데 요 박헌영 한 놈만 한국에서 맞았어요. 해방을. 네.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 이놈이 깨를 부려서 머리를 쓴 거지. 이승만하고
김구의 이름을 도용한 거야. 맞아요. 네네. 어떻게 도용했냐? 대자보를 포스터를 만들었어. 네. 대통령 이승만 사기.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사기 많이 치더라고. 네.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네. 내가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예.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 박사님의 지시를 받고 나를 세운다 하고 진명여고 강당에서 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박헌영이가 먼저 세운 거야. 세우니까 국민들 중에 그런데 이 박사님은 왜 안 오는 거야 자꾸. 이 박사님이 저 박헌영이를 시켜서 세우라 그랬는데 왜 본인은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해방이 된 지 10월 16일 되니까 2달 동안 안 왔으니까 네. 자꾸 궁금해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승만을 찾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찾으니까 하지 중장이 그걸 듣고 있다가 워싱턴하고 다그라스 메가드 상관에게 보고하기를 이 박헌영이가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걸 이기려면 이승만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승만을 찾고 있다. 그래 가지고 이승만을 풀어달라고 그렇죠. 신청을 해서 이승만이가 메가드 장군 비행기를 타고 10월 16일을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드디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걸 합접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자, 그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승만이가 미국에 간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뒤에 이승만이가 박헌영한테 이 자식이 누가 이런 나를 가짜를 세우라 그래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은 이미 벌써 나라를 세웠네. 네. 근데 한국은 이거 뭐 박헌영 뭐 떠들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친구거든. 네, 공동회의.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이 좌우 합작을 하려는 거야. 좌우 합작을. 좌우 합작은 뭐냐? 좌파 우파 남북한 합작을 하려. 합작 정부를 세우라고. 세우라 하니까 그 말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요 좌우 합작이 뭔지 뭐가 뭔지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승만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고 그리고 맞아요. 러시아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폴란드가 러시아로 공산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승만은 다 아는 거야. 그게 전부 좌우 합작해서 넘어간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유고슬라비아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 시민단체가 일어나. 한 3천 명이 일어나서 막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사회주의를 해야 됩니다. 떠들지. 그러면 절대 다수는 반대하지요. 그쵸. 그런데 적은 숫자가 강렬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귀찮으니까 저 영국과 저 불란서 네. 미국이 떠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저 잘 어울려서 하라고. 이게 좌우합작이야. 네. 그래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소련으로. 좌우 합작 중에서 공산주의 안 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시민단체 가지고 한다니까. 불과 1,000명, 2,000명, 3,000명 가지고 막 쑤셔대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너진 거예요. 주사파한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중도 실용 외치는 바람에 공산주의자 한 명도 척결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네. 한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승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 요건- 미국 이 개새끼들이 그러면 귀찮으니까 빨리 좌우합작 연방을 세워놓고 지들끼리 돌아가려고 하는 거네, 미국으로. 네. 그래서 이승만이가 미국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발하는 거야. 야, 이 개자식들아. 갈래면 이 자식들 니들끼리 나가, 이 자식들아. 왜 우리한테 연방하라 그래? 좌우합작을 하라 그래?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래. 한일 장군하고는 거의 뭐 쌍욕할 정도로 서로 그렇죠. 산전하면서 네. 그렇죠. 이승만 욕 잘해요. 나보다 훨씬 잘해요. 날 보고 욕한다는 놈들 정신 차려. 나는 이승만 못 따라가. 이승만이 보통 욕 잘하는 게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말이야, 막 하지 중장한테 가려면 네 혼자 가 이 개자식아. 왜 남의 나라에 더 간섭을 해? 우리는 좌우합작 안 해. 왜 좌우합작은 공산주의한테 넘겨준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천재야. 계속 근데 러시아 소련을 못 이기잖아. 이승만이 뭐 혼자고 러시아 소련이 얼마나 강해. 그렇죠. 예. 못 이기니까 이걸 깨려고 네. 이승만의 천재 같은 지혜가 발동하는 거야. 요즘 말하면 정강훈 목사 지혜가 발동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했냐. 중앙대학교 설립자 예. 이명신 권사님. 이명신, 모연수. 앞으로 네. 우리 엄마 대장은 네. 모델을 예. 그 이명신 권사님을 아. 자화상으로 삼으라고. 네네네.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일을 하고 이제 가야 돼. 네. 그다음에 모윤숙 여사.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김병진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요. 저 모윤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이었어. 아.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아, 예. 이래가지고 유엔 총회다 보낸 거야. 그때 유엔 총회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 그 불란서에서 하는데 가는데 나라도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뭐 회원으로 넣어 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여자들이 일주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저 유엔 총회의 업적으로 발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사람들이 저 동양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 갓 해방된 나라인데 국가도 없고 와서 떠드니까 한번 말하게 해주자고 받아들여가지고 가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 연설 내용이 이거야. 뭐냐면 이 해방된 한국을 미국과 소련이 와서 지들이 미소 공동회의를 통하여 우리 보고 막 콩나라 팝나라 한다 이거야. 네.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거야. 우리는 유엔 총회가 한반도를 관할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좋지.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천재지 이승만이가. 맞아. 그래서 미소 공동회를 깨버린 거야. 깨보고 이제는 유엔 총회가 한국을 관할하도록 하니까 거기서 결의된 게 뭐냐. 남북한 통일선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유엔에서 감시단이 왔어요. 선거 감시단이 왔단 말이야. 와서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는데 김일성이 이 새끼가 안 한다고 또 낮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유엔에다가 또 올렸어. 김일성이 저 새끼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유엔에서 결정하기를 이게 핵심 단어가 이거야. 선거 가용한 지역이라. 가용한 지역. 예. 그러니까 뭐 분단 선거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남한만 먼저 선거하는 게 아니되니까 예.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하고 예. 그 후에 또 선거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추후에 선거를 하라. 이게 유엔의 결정이야. 그때의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그때 못했어요. 50선거 못했다니까. 그 발행이 된. 제주도는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돈 2억씩 다 타가려고 말이야. 지금 난리고 제주도 말이야.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응? 이래서 이승만의 천재 같은 정읍연설의 내용이 그거야. 정읍연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 남북한을 분단 선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예. 먼저 선거 가용한 지역을 유엔의 총회 지시에 따라서 먼저 선거를 한다. 이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이승만이가 분단 선거를 해서 나라를 두 개 쪼갰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입을 찢어버려. 입을 찢어버려야 돼 이놈들. 입을 다 찢어버려야 돼. 입을 찢어야지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예. 믿고 따르고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1600만이요. 기가 막히지. 근데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책을 10가지 거짓말. 근데 어제요. 젊은 놈들 때문에 쓴 거야. 사실. 맞아요, 목사님. 어제 지금 이재명이 전체 투표수가 100, 1000만, 1600만이요. 1600 14만 7358표예요. 그리 지금 대한민국의 1600만 명이 지금도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정말. 고세진 박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요 어제 선거할 때 네. 이재명은 이 10가지 거짓말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 10가지 거짓말을 찍을래? 아니면 윤석열의 참말을 찍을래?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찍으라 그러면 예. 거기에 10,000명도 안 찍지.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예.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는 뒤에다 감춰놓고 예. 주한미군은 침략군으로 왔다. 이건 자기 점령군으로. 점령군으로 책에도 써놨거든. 아, 네, 네. 선거할 때는요 완전히 TV 나와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이야. 무슨 뭐 거짓말. 윤석열한테 무슨 뭐 부산에 있는 무슨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역사의식이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내가 보니까요 앞으로 저 대통령 후보 나와서 토론회 할 때 네. 맞짱 토론하면 안 되고 네. 그 앞에 기자회견식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해야 돼. 그게 모릅니다. 그렇지. 그렇게 토론을 시켜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해버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말도 안 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끝났지만은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국민들을 북한에 있는 2,500만, 남한에 있는 5,200만을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건전해.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는 강원 국민대회를 우리는 자유통일 주제로 이제 토요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나 예. 또 국민들은 이번에는 다 뛰어나야 됩니다. 예. 1,000만 명이 다 뛰어나서 서명하세요. 거기다가 서명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1,000만 조직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요 맞습니다. 윤석열도 감동 못해요. 그렇죠. 예.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윤석열 저분이 만만치 않아요. 네. 저분들이 또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한다니까. 네, 맞아요. 이걸 감독하려면 1,000만 명의 조직이 필요해.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강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목사님 또 지금부터 시작이라 그러니까 앞에 눈앞에 그냥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뭐냐. 네.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되지 않았다. 네. 누가 이렇게 말했냐? 문재인 이 개자식이 말한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은 왜 48년 8월 15일을 왜 건국이라고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냐면은 북한이 안 하니까. 네. 북한한테 점수 달라고. 아 근데 목사님 어제 기사에서 이번 3.1절 기념식 행사에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민주주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미친 새끼야. 말이 됩니까? 완전 미친 자식이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다. 네. 이게 김정은이 들으란 얘기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우리 만약에 건국됐다 그러면 네. 김정은이가 화낸단 말이야. 네. 김정은은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국이 안 된 걸로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일단은 북한이 남한을 먹고 해방을 시켜서 그때 가야 대한민국이 건국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다 맞추려고 이 개새끼가 이거 이 개자식아. 맞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문재인을 줄줄 빠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강서까지도 모르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소강서하고 한참 말다툼한 적도 있어요. 네. 뭐냐면 48년 8월 15일 이 건국이 아닌 것도 일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소강서가. 정신 나가지고. 말이 안 되지. 학자들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따위도 소리가 소강서가 나는데 정신 나가지고. 박사님. 네. 지금 북한 얘기는 네. 우리가 요새 이제 이 타자 칠 때 말이죠. 한글 네. 칠 때 일제라고 치면은 강정기는 저절로 나와서 붙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미제강점기보다 나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 북한이 지금 남한이 지금 건국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제강점기 하에 있기 때문에 건국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제국주의 하에. 미제국주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해방이 된다면 자기네가 건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가 근데 막혀. 미제강점기라는 말을 먼저 쓰다 보니까 저거를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해야 되겠구나. 저기 기사 하나 떴어요. 문재인 이 개자식이 뭐라 그랬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얼빠진 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네, 네, 야이 맞습니다. 개자식아. 그러면 48년 8월 10일 건국이 아닌 만큼 뭐가 건국이야 이 자식아. 참. 이 새끼 빨리 깜빵이나 가 이 자식아. 근데 목사님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거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국절하고 광복절 같은 이 8월 15일이니까 차라리 이걸 통합해서 건광일로 하면 어떨까? 건국절과 광복절 합해서. 아니 저 네. 해방은요. 네. 광복절은 조금 창피한 얘기야. 일본로부터 해방하더니 건국절로 가야 돼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건국절. 바로 건국절로 간다. 그렇지. 나라에 네, 재미 네.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광복절 뒤로 건국절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6.25는 우리가 익혔다. 이야 이런 참. 참. 박사님. 내가 말이 안 나와 이제 말이 안 나와. 6.25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북침을. 이건 아예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엄마 대장한테 네. 물어봐야 돼. 이 엄마 대장. 6.25를 우리가 익혔어요. 북한이 익혔어요. 아이, 남침을 한 거죠, 북한이. 내가 정교조 교육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 아이들에게 어. 6.25 전쟁을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네.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들의 32%, 그건 네. 모르는데. 해군사관학교 28%, 아, 공군사관학교 20%가 네. 처음 들어오면 네. 시험을 보잖아. 네. 얘들이 사관 학생이 될 수 있는 왜 비행기 몰고 북한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6.25를 누가 이렇게 했나 대답하면 30% 가까이의 사관 학생들이 예. 처음 입학할 때 논산훈련소 마찬가지. 예. 논산훈련소 내가 소장하신 분 만났는데 6.25를 누가 이렇게 했냐 물어보면 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정교조가 이렇게 갔다. 정교조가 가르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놈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는 이놈의 대한민국 말이야. 정말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어제 선거 1,600만이 그 찍는 걸 보고요. 야, 이 대한민국 진짜 이거 웃기는 나라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한 30년 동안 민주주의 하면서 지하에서 얘네들은 계속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책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책을 정강훈 목사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요거 읽으면 어.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읽고도요. 만약에 안 돌아오는 사람은요. 전 그 고의적인 간첩이야. 고의적인 그렇죠. 간첩. 그렇죠. 맞아요. 네. 그 6.25를 우리가 익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6.25 날 평양에 계셨는데 네. 아침에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네네. 김일성이 특별 방송이라고 그러면서 남조선이 침략을 해서 자기네들이 반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첫 방송에 나왔대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들은 거야. 예. 아니 여기는 더 큰 충격인데 고교생 69% 70%네. 예. 한국 전쟁은 북침. 말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 70%.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빨리 누가 우리 애들 젊은 학생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교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대놓고 대통령 뽑으라고 하니 네. 그러면 이재명한테 1,600만 원 찍지요. 어? 근데 지금 40대, 45세, 50대 여기가 50대 거의가 다 정교조 정교조 교육을 세대죠. 받았으니까 저렇게 생각을. 저 웃기는 건 말이죠. 네네. 제가 이제 저렇게 알고 있는 친구한테 네. 그 남침이라고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 아니냐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 거야. 한글을.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다.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래. 아니. 그런 애도 있어 심지어는. 미치겠다. 이건 완전히 보통 일이 코미디도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네. 다 교육 바로 자, 시켜야 돼. 국민 여러분, 네. 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5대5입니다. 1600, 5대5를 20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절반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투표를 한 거야. 맞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천만 조직해야 됩니다. 이것 천만 때문에. 조직해야 돼. 네, 천만.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 어떻게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죽냐 말이지.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북한 역사책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을 문재인은 가가지고 1948년 4월 3일 날 남노당이 제주도를 정복하려고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기를 다 불태우고요. 제주도는 6개월 동안요 북한 깃발 꽂아놨어요. 네. 그러면 제주도는요 인민공화국을 했어요. 인민공화국을. 네네. 대한민국 아니었었다니까요. 네. 그 일으킨 놈이 김달삼 이덕구인데 그래서 미 군정이 이승만이가 보낸 것도 아니야. 미 군정이 이승만 그때 대통령 되기도 전이야. 4월달이니까. 네네. 이승만 대통령 8월달에 되는 거니까. 네. 미 군정이 원래는 그 14연대가 여수했던. 대전에 있는데 여수로 이제 보냈어. 그래서 여수에서 있는 14연대가 하룻밤 자고 분장 검열을 하고 해서 이제 제주도로 무력 진압을 하러 보냈는데 네. 이걸 가리켜 제주도 4.3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민중 봉기 운동을 제압한 경찰.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은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덕구 김달삼은 착한 사람. 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맞습니다. 해마다 가서 떠들어요.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 용서를 해서 안 되지.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주도 그 사건 났을 때 글로 파병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나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4월 3일은 8월 15일보다 4개월 전이에요. 네.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미 군정이 하에? 다 한 거죠. 그때 네네.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죠. 이승만 정부가 그렇죠. 제주도를 탄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네 맞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그렇죠. 있어요. 나는요 최명신 장군 있잖아요. 아, 훌륭하시죠. 장로님을 통해서 밤새도록 들었어. 맞아요. 그때 최명신 장군이 육군 소위야. 어. 소위인데 14연대. 네. 그래서 제주도에 진압하러 갔어. 네. 갔더니 세상에 낮에는 한라산에 가서 숨어 있고 저녁에 되면 유격대가 내려와서 민간인들의 목을 땄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녁에 내려왔어요. 맞아요. 이 일반 국민들을 모가지를 잘라서 껍질 있잖아 껍질. 아. 사람의 인피 네. 껍질을 벗겨서 나무에다 걸어놓는데. 대단하다. 이 빨갱이. 인간이 어. 잔인할 대로 잔인은 그- 악마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14연대가 가서 진압하는 것도 그냥 총 쏘고 한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하여 한라산에 숨어 있는 그 빨갱이들한테 방송을 계속했대요. 네. 자수하라고. 예.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계속 자수하는데 안 나와. 아. 안 나왔어. 그래서 4월 3일 날 무력으로 일부 예. 무력으로 진압하게 돼서 예. 한 만 몇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네. 그 만 몇 명 죽는 사람 중에는 저쪽 편만 죽은 빨갱이만 죽은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우파도 죽었어. 심지어 경찰서장 그 자녀들 초등학생이요. 학교 왔다 빨갱이한테 잡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껍데기 다 벗겼어.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제주도 4.3 사건인데 문재인은 거기를 가서 4.3 사건을 일으킨 이덕구 김달삼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고 미리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개자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그게 경찰청장도 갔다면 나는요 문재인을요 말이 안 되지. 가서 아예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난 대통령이 은퇴시키면 안 돼. 단 하루 전이라도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돼. 그래 돈도 뭐도 아무것도 그렇지. 혜택이 없지. 정말 탄핵시켜야지. 아니 이 10가지 죄악, 10가지 거짓말의 이 주범이 문재인인데 이런 놈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끝까지 하냐 말이야. 탄핵시켜야 돼 이놈 자식이 완전히. 근데 되겠어요. 국회 저놈들이 다 장을 가고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1,000만 명 조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게 다 해줄 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빨리 우리는 1,000만 조직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네. 1,000만 조직에 다 등록해 주시고 네. 교회에서도 등록해 주시고 네. 또 광화문에서 등록해 줘서 네.
속전속결로 해서 천만의 정예 부대를 네. 가져야 우리 문자 메시지 하나가 딱 내려가면 동시에 우리들도 막 같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해야 네. 윤석열이가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를 바꿔서 뭐냐 종전협정. 자, 문재인이가 끝까지 한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세상에 6.25 전쟁 휴전협정 되는 걸 종전협정으로 바꿔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한테 걸려가지고 이 개자식이 못한 거지. 실패를 했는데 박사님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아, 그건 정말 통쾌해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 통쾌한. 국민들이 전쟁을 끝나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국민들 숫자가 50% 이상 나옵니다. 네. 종전에 찬성하느냐. 아, 근데 그 종전 협정이라는 것이 네. 야. 이제 되면은 그 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하는 목적이 미군 철군이거든요. 미군 그렇죠. 철수.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 철수가 되면은 바로 전쟁이 생각하죠. 날지 모르니까 종전 선언을 만드는 거죠. 그 앞에 얘기부터 지금은 휴전협정으로 돼 있죠. 그쵸. 휴전협정이 뭡니까? 휴전협정이 그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 끝날 때 그때 그 미군 사령관하고 네. 김일성이하고 중공군 사령관 3명이 위에다 사인하고 네. 미군 장군 한 사람하고 이 북한군 장군 한 사람에서 5명이 사인한 겁니다. 네. 거기 이승만 박사가 사인하지 않았어요. 네. 이승만 박사는 이 전쟁을 왜 지금 끝내느냐 이걸 통일까지 가야지. 네. 물론 이승만 박사가 이제 결국은 이 우리가 너네들이 휴전하는데 동의를 해준다 조건이 바로 한미 방위조약이거든요. 한미 네. 동맹. 그래서 그 한국은 사실은 종전의 상대방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네. 양쪽 피차가 불리하니까 합의하여 전쟁을 좀 쉬었다 다시 하자. 그렇죠. 네. 이게 휴전협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6.25는 휴전협정이란 말이에요. 네네. 전쟁하다가 너도 불리하고 나도 불리하니 어? 애들이 또 서로 많이 죽으니까 서로 지친 거죠, 이제. 예, 지치니까 좀 휴전하자. 쉬자. 예. 휴전협정을 할 때 우리의 이승만은 거기에 사인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네. 왜 안 갔냐? 휴전협정에 서명하면 미군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네. 본토로 네. 이승만이 천재지. 천재죠. 미군을 잡아두려고 네. 일부러 사인하러 안 갔어. 그러니까. 왜?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또 전쟁을 하고 올 때 우리가 바로 반격을 하려면 사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때 27일 날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세상에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휴전은 고사하고 이번에 종전은 뭐냐? 완전 전쟁 끝내는 거야. 완전 끝내면은 어떻게 되냐? 북한은 중국군이 갔다는 거지. 네. 러시아 군대도 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군도 가라. 누나로 가라 이거야 이거. 그렇죠. 네. 그렇죠. 보내라 그 이거지. 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걸 5년 동안을 이놈이 공작을 꾸민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채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난 몸도 안 좋지만은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가서 상원 하원의원들 만나서 저 문재인이 개자식이 말이야 다 까발렸지. 그래서 상원에서도 다 부결됐어. 근데 목사님이 사실 지난 작년 10월 달에 그 종전선언 반대하러 미국 가신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하시고 이거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이 가서 이걸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야당이 못하는 거를 그렇죠. 정치꾼들이 아니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은요 네. 다 신의 한 수라니까. 아니 이번에도 보세요 후보 단일화 있잖아요. 너무 잘하셨죠. 후보 단일화 누가 시켜요? 그렇죠. 어제 큰일 뻔했어요. 한철수하고 청계천. 후보 단일화 안 했으면요 졌어요. 졌어 20만 표밖에. 아 그러니까요. 100% 졌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 아이고 말도 못해. 막. 나는 후보 단일화 시키려고 워커에서
한 번 할 때 5천만 원씩 돈 드는 걸 4번 했어. 5번 했지. 5번. 네. 다섯 번 다섯 하고. 번 하셨어요. 계속 4분이라고 그렇죠. 그러시고. 5번 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3.1절 3.1절. 대. 예. 3.1절 대건에 개최하는데 돈 5억 들었어. 5억.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 그래서 안철수하고 우리는 이제 후보 단일화 니들이 안 해? 네. 안 한다 하면 좋아. 좋아. 윤석열하고 안철수 안 해? 안 하면 우리는 유권자 단일화겠다. 예. 이러니까 겁먹은 거야. 그렇죠. 둘 다. 이래서 나라가 살렸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근데 그냥. 목사님 지금 이번에 어제 선거에 참 부정선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연했는데 제주도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제주도의 사전투표 이것을 선거위원장 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전투표 함을. 그런데 제주도의 우리 여성들이 24시간을 그걸 지키면서 하여튼 투표소에 가서 투표 이 컴퓨터 만지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마다 스마트폰으로 다 찍으니까 얘네들 겁이 잔뜩 먹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정강훈 목사님이 자 심리전. 이번에 심리전 우리 100% 이긴 거예요. 자 이번에 이 기계 조작하는 이런 사람에게 상금 100억을 걸었어. 그렇지. 이거는 신의 한 수예요. 여기다가 또 투표에 이 또 잘못하는 사람 신고하면 10억을 주겠다. 여기 완전 무너진 거야. 못한 거지. 심리전이 완전히 그거요. 내가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 줘요 나는. 그렇죠, 주시지. 돈이 있어 나는. 있어요.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 돈이 뭐 내 돈도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인데 뭐. 맞습니다. 주면 그만이지.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플러스 500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자랑하십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예. 그 지금 세계 기독청도 찔라 그래요. 지금 예. 하는데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 100억 얘기 듣고 인터넷, 페이스북 뭐- 난리가 났어. 이야 참 이거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번에요 겁먹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억제를 당한 겁니다. 억지도 당했고 그런데 얘네들 이미 부정선거는 해놨었어. 준비는 했었는데 아니 준비만 했어. 준비만 한 것 같아. 네네. 실제는 못했어. 왜냐하면 돈 10억 탈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렇죠. 6월 달에 있는 지방자치선거도 맞습니다. 신고하면 네. 기계를 신고하는 사람은 100억. 100억.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은 10억. 10억. 이건 6월 지방선거 때도 이 돈이 그대로 내가 다 대기했을 테니까 앞으로 하여튼 신고만 하십시오. 신고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고쳐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제주도 4.3 사건 했고, 종전선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이슈인데 뭐냐면은, 촛불시, 광우병. 네네. 미국에 예.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려서 죽는다. 뇌에 숭숭 그렇지. 구멍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식물 대통령 된 거거든. 바보같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요 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랑 저희들이 누라이트 전국연합에서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우리가 다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니 이 소고기 때문에 아침 이슬 부르시고 중도 실용 외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난동을 피우는데도 대처를 못하는 이래서 우리가 당한 거예요.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윤석열에게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1,000만 우리 당원을 모집하고 자 문자 하나만 날리면 적극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 500만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언론이 네. 언론이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네.
어떻게 각을 잡고 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 화합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그렇죠. 거야.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넘어진다니까. 국민 통합, 화합. 자, 통합과 화합이란 것은요. 헌법 인정하는 사람 안에서의 통합이야.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처단의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구분을 안 시키고 지금 지들이 처단당할까봐 네. 특별히 저 좌파 언론 맞아요. 안에 간첩들이 많거든. 많죠. 간첩들이 숨으려고 뭐라 하냐면 예. 계속 말해요. 여기 통합으로 나오자. 화합. 통합, 화합 시대를 열어달라. 저는 어제 이재명 어제 그 패배 연설하면서 네. 화합, 통합 해달라 하면 자기도 깜빵 보내지 말라고 그 소리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직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 겁먹었어요. 네. 아니 이재명은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거를 떠나서 주한 미군이 예. 점령군으로 와 있다는 이거 하나만 가져도 깜빵 가야 돼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반역죄, 깜빵이야. 반역죄. 어? 예. 그런데 어떻게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왜냐하면 이명박도 했거든. 그렇죠. 박근혜도 길들인단 말이야. 맞습니다. 언론이 대통령 길들이게 하려고 예. 여기 키워드가 뭐냐 통합과 화합으로 가라 이거야. 우리는 자,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하고 우리 통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북한하고 화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통합과 화합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 범위내에서.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이걸 말을 안 하는 놈들은요, 저건 다 간첩들이야, 저것들. 네, 맞습니다. 싹 쓸어버려야 돼. 쓸어야 돼요. 척결에 대해서. 절대로 저 윤석열 대통령은 네.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뭐든 하는 거 나한테 좀 물어보라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벙벙벙벙 해버려. 예. 큰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는 섬세한 것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 같은 분들을 좀 잘 참모로 데려가서 꼭꼭 찔러서 알려줘야지. 대통령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도 이번에 인수위 보내시죠. 인수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핵심 참모로 들어가요. 참모 자문위원회가 이제 자문위원. 자문위원회까지는 너무 아직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뭐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가시든지 아니 좀 청와대 외교 참모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솔직히 공부를 해야지 자문을 하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요 출퇴근하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외교 수석이요 사람 잡아요.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도 아니고 외국에서 전화 오면 여기서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돼. 예? 외국하고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박사님은요 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세종연구소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교육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 이게 애를 안 내게 다 하면은. 이야 좋네. 아니, 그거 안 좋아요. 그런 기관도 많아요. 네, 주여.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네. 모르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익혀가지고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낮에 롯데호텔 가서 단남자하고 섹스하고 있었다. 개 같은 놈들 진짜 아니 죽여버려. 믿을 걸 믿어야지. 어? 참 그 인간을 사람이-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일 놈들입니다. 네, 이제. 아무리 정치적 절대 용서 안 해. 그 저기 누구야 그 용인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한번 해먹고만 그 자식이 박근혜 나체 사진을 그래가지고 국회에다 갖다 붙여놓고. 맞아요. 그 경찰청에 그래 맞아 경찰 그 자식 그. 표창원 표창원이. 표창원 죽여 아주 그냥 네, 절대 용서 안 해. 아니 이런 너무 거짓말을 국민들의 절반이 이걸 인정을 하고 믿고 언론이 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언론을 싹 가르쳐야 돼. 언론들이 저거 싹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돼 저거 정신 나가지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척결을 안 하고 또 5년 동안 네. 뭐 화합하자 통합하자 하다면 반드시 역대클에 걸려가지고
또 쫓겨나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명박,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네, 또 탄핵당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윤석열 대통령은요 6개월 안에 네, 국민의 지지율의 90%를 회복해야 돼요. 네, 이 김영삼 대통령이 6개월 때 김영삼 대통령 안 찍은 사람들이 3분의 2였었잖아. 네, 김영삼도 3분의 1 대통령이거든. 그런데 그런데 한 40% 돼서 대통령 됐는데 네, 나머지 안 찍은 60%를 네. 6개월 만에 해보겠지. 김영삼이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90%를 만든 거예요. 93%인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금융. 아니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의 척결. 하나의 적결이죠. 예. 하나의 척결에서 전 김영삼을 안 찍은 사람들에게도 대리 만족을 시켜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벤치마킹해야 돼. 이번에 이재명 찍은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코카콜라를 한 잔씩 다 주려면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통하여 어떻게 나쁜 짓 했다는 것을 다 까발려야 돼. 다 까발려서 자기가 이재명한테 투표한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 수 있도록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저 새끼를 찍었구나. 이렇게 진실을 밝혀줘야 맞습니다. 나라가 살지. 맞습니다. 아니 수술도 하지 않는 거기다가 아까진기 갖다 붓고 거기다가 붕대를 감아놓으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술도 안 한 사람들한테 통합하자, 네. 화합하자.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적결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별히 이 책에 있는 10가지 거짓말하는 놈들은 사정없이 처단해야 돼. 처당을 하든지 전향을 시키든지. 그러면요 6개월 안에 아마 한 95% 갈 거야.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가 몰랐네. 이런 이거 거짓말 괜찮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은 김학성 교수님을 딱 세워가지고 맞습니다.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맞아요. 주사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벌금 때린다. 맞아요. 이러면요 인기가 하늘로 올라. 하늘 올라가고 또 우파 부모님들 중에서 대학 다닌 자식들이 말해도 안 듣잖아. 안 듣죠. 안 듣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벌금 때려버리면 맞아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야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 맞습니다. 6.25 북침 벌금 50만 원. 그냥 한 가지 거짓말 할 때마다 50만 원. 반나치법으로. 돈 또 여러 번 내면서 계속 한다 그 감방으로.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95%가 안 그럼 되니까. 교수 목사님 그럼 정교조도 해결이 되겠네. 되고 말고지. 정교조는요 아유, 쉬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게 아니라 네. 정교조는요 네. 학생들이 돌을 가지고 선생님의 대가리를 까도록 만들어야 돼. 거짓말로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지 사실만 왜 가르쳐. 사실 안 가르쳐 줘? 요즘 애들요 대단하거든. 그렇죠. 돌 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머리 가서 찍어버려. 야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말이야 거짓말의 포로가 됐어. 맞아요. 정강훈 목사님이 쓴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책을 봤더니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너 나가 이 자식아 해서 학생들에 의하여 정교들 다 내쫓아버려. 맞습니다. 맞죠? 네. 대환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네. 잘못된 지식 다.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아유 미쳐. 동성애가 뭡니까 그거? 네. 아니 사람하고 남자하고 남자끼리 섹스를 한다. 여자끼리 그것도 그런데 요즘은 동물하고 한다. 동물하고. 미치. 저 지금 저 유럽에 가면 동물하고 길 지나가다가도 동물하고 섹스하는 샵이 있다 그래요. 거기 돈 몇 푼 넣고. 어머나. 그 죄도 없는 그 양이 있잖아. 양이 얼마나 고통당해서 양의 항문에다 대놓고 남자가 그냥 고추를 밀어넣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합법화하는 거야 이것을. 말도 안 돼. 이런 걸 리얼하게 국민들에게 까발려야 돼. 가발리면 네.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거라고.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근데 돼. 자꾸 언론이 포장을 하고 뭐 세계 인권이 인권에 있어 인권. 그런 까발리는 아니 그런 게 제가 잘 인권입니까? 까발립니다. 아니 짐승의 항문에다가 남자 고추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게 그게 인권이냐고 그게. 예? 동물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완전히요 전공 과목인 검찰의 정신을 살려서 맞아요. 이거
폐륜적인 인간의 노릇을 하는 놈들은 국가 개조를 해야 돼. 국가 개조를 해야 돼요. 완전히 개조를 해서 개조해야 됩니다. 깜빵에 다 집어넣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진 기관 있잖아요. 예? 국정원. 네. 국정원이 저거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지. 저게 국정원. 무슨,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군대 정보기관 기무사 기무사 다시 살려야 되고 다 무너졌어. 다 국방부 무너졌어. 다시 살려. 그렇지. 저 국방부 장관 한심한 놈들 다 잘라내고 진짜 군인다운 군인을 9.19 세워요. 합의 같은 거 나 이제 다 무효로 쳐야죠. 북한하고 합의했던 거 9.19. 9.19 윤석열 대통령님, 네. 저 인간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는 이 책을 딱 갖다 대면 돼. 맞아요. 이 책에 딱 갖다 대가지고 거짓에 무너진 이 대한민국. 10가지 거짓말에 동의한 것은 인간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예,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건 다 벌금 때려버려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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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네, 네, 네. 거짓에 이거 무너진 대한민국. 정광훈 목사님이 집필하신 거니까 그렇지. 꼭 좀 이 교과서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청소년 교육을 다시 해야 돼. 네, 청소년 교육을 다뤄 할 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서 나와서 막 떠드는 거 이것만 가져도 안 되니까 네, 저는 반드시 3년 안에 나는 통일을 해내려고 그다음에 무너진 주사파다 척결하기 위해서 네, 1,000만 명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길거리에서나 광화문에서나 어디든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1,000만 명 서명할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무조건 서명해 주세요. 1,000만 명의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인 1,000만 명 이것이 있어야 이 나라도 살고 자유 통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요 절대 우리 G2국가 못 가요. 윤석열 대통령요 청와대 들어가 봐요. 아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 못해요. 두고 보세요. 이제 오늘 또 현충원 갔다 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경비 한번 하고 왔죠. 이제 뭐 오후에 무슨 뭐 선거단 해체하죠. 하루에 비서들이 짜준 스케줄 따서 가죠. 이거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혼 다 뺏겨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수위에서 장관 지정하죠. 국회에다가 요청하죠. 장관 청문회 네, 동의해달라고. 네, 쟤들이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안 해요. 10월 달까지 안 한다고 쟤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초반에 10월 달 그래 지금이 3월 달이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동안 이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요. 저쪽 애들 준비 다 하고 당연하죠. 있어. 맞아요. 이미 말까지 했어요. 송영길이가. 맞아요. 또 이재명도 그랬잖아요. 탄핵한다고. 탄핵했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래, 대통령 되자마자 6개월 안에 탄핵을 당한다. 이거. 근데 윤석열이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 나 탄핵하려면 해라. 나는 빚진 게 없다. 나는 내 뒤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국민이다. 국민이 아니요. 정강훈 목사. 그것도 보시오. 정강훈 목사. 그 다음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돕고 윤석열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인 자유통일, 김정은 저놈을 내쫓고 소련을 내쫓고 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는 1,000만 조직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1,000만 조직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일어나야,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국을 투어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목사님. 대한 대안도 우리는 다 짜놨어요. 뭐냐? 네. 장관을 임명 안 하죠. 장관. 네. 장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도 식물 정부지. 네. 장관이 없는데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우리 연구소에서 다 만들어놨어. 뭐냐? 청문회 없는 자리, 뭐냐? 차관. 아, 그 다음에 1급. 예. 월 기습적으로 먼저 임명다. 아, 이걸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넘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개 목사에 불과하지만은
정신이 없으니까. 자문은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아젠다도요,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확인했어요. 석동현 변호사님 있죠. 네네네. 참모 아닙니까? 어제 봤습니다. 동기잖아요. 네. 그다음 권성동 있죠. 예. 그거 다 법대 동기잖아요. 그분은 중앙대 나왔지만 그게 다 동기고 법률. 그다음에 또 여기 있죠. 선대본부장 권영세. 그거 다 동기잖아요. 네. 동기인데 내 그분들하고 저녁을 한 끼씩 먹었어요. 먹으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해야 돼 물어보니까 없어. 없고 이제부터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이거 준 거야. 보세요. 자, 네. 이거 보세요. 요거 마지막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전체 주제는 뭐냐? 국가 회복. 맞습니다. 이것도 일기 2년 네, 동안. 네. 2년 동안은 국가 회복이야. 네. 국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밑에 4가지 주제. 첫째, 자유. 자유를 돌려주라는 거야. 국민한테. 네. 코로나 가지고 압력하지 말고. 네. 자유는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까지는 무한 자유를 줘요. 무한 자유. 네. 무한 자유. 네. 예? 그냥 대낮에도 자고 싶으면 자고 말이야. 어? 근데 남의 피해를 주면서 예를 길 가면서 아무데나 벽에도 대고 오줌 싸면 돼, 안 돼? 그건 안 이건 되죠. 안 되지. 그건 안 자유가 되죠. 아니지. 그렇죠. 방종이죠. 방종. 방종이지. 그래. 네네. 기준이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한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는 주되 책임을 지라 이거죠. 응.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 자유고 네. 모든 분에 다 자유야. 네. 경제도 자유, 자기가 직업을 뭐 하든지 뭐 취미를 뭐 하든지 뭐 뭐든. 야, 이게 진짜 자유네 하고 국민들이 느낄 만큼 네. 네. 뭐 어디 가서 집을 사든지 뭐 하든지 완전 자유, 완전 자유를 주고 공부를 뭐 하든지 다 자유를 주는, 자유를 주려면 자유를. 그 다음에 성장, 경제. 예. 경제가 1년에 7% 성장이에요. 네. 1년에 7%. 이걸 윤석열 정부가 해내야 됩니다. 근데 자유만 주면 성장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질서. 네. 완전히 헌법에서 자유를 다 빼려고 그러거든. 맞아요. 예. 무너진 헌법 바로 세우고. 꿈만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막 통일. 떨려요, 몸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몸이 떨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통일도 그냥 구호만 외치면 안 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식으로 첫째 목표를 정해, 두 번째 통일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정하고, 세 번째 기간을 정해줘. 언제까지 통일한다. 그 다음에 무모한 도전을 시키라는 거지. 박정희의 이 철학을 딱 집어넣어서 맞습니다.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 자유도 마찬가지. 성장도, 헌법 질서, 통일도 아주 구체화시켜서 바로 현실에 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지 아니하면 예. 그냥 청와대에서요 수석 회의하다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회의하다가 5년 가버려. 책임을 딱 그러니까. 줘서. 그렇지. 언제까지 국가 하나? 회복이라는 저 개념은 진짜 탁월한 개념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이렇게 안 가면 나는 또 윤석열을 타격해야지. 다시는 내가 이명박처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내가 윤석열을 타격 못하지, 힘이 없어. 그래서 윤석열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천만 조직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맞습니다. 천만 조직을 해서 국민들을 교육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한테 겁먹겠지. 정가원 저 새끼 말이야, 날 대통령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 내가 만들었다. 당신 말이 이명박처럼 하면 내 용서 안 해 이거. 응? 맞아요. 이래야 나라가 사는 거지. 맞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시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대한민국의 이 5천만 백성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목사님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아니 조창기는 저기 뭐야 그 대통령 처음 되자마자 뭐 한대 어디요?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 한임은 한의문 기간은 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100일이라고 무조건 야단만 치지 마시고. 100일. 네. 100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감독해야겠다. 이거. 예. 가만 놔두겠다. 100일 동안은. 왜? 허니문이니까 결혼식 하는 거니까. 네, 네. 친부하고 둘이 껴안고 자든지 말든지. 어? 신혼여행 가는 거니까 한번 한 걸 보고
100일 후에부터 보고 내가 딱 쪽집게처럼 딱 집어줄 테니까 또 틀렸어요. 이것도 또 정교조도 해결 안 하고 뭐 너무 역풍당해 또 깜빵 가요 또. 해서 이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북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해서 G2 국가를 빨리 만드는 이런 놀라움. 그 다음에 우리는요 다음 대통령부터 또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요. 그렇지. 네.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엄마 대장이 대통령. 아유 그런 말씀. 제가 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충훈 박사님. 하여튼 또 이충훈 박사님 말에 날 보고 하루 소리도 안 하고. 아유, 진짜 목사님이 한번 하시죠. 나는 선지자 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지. 네. 선지자.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선지자는 못 해. 네. 첫째 기도를 나만큼 안 해. 맞습니다. 성경을 나만큼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못 하니까 나는 영원한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또 이제 난 정말 또 여기요 대형교회 목사들 있죠. 다음 주부터 8일 때 오겠죠. 윤석열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난리가 나요. 막 줄을 대고요 막 청와대 가서 말이야. 아이 제발 목사들아 밥은 나 혼자 먹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제 이번에는. 야이! 그래가지고 나도 다 먹여놓고 말이야.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말이야. 맞습니다. 청와대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뭘 대단하다고. 나는 내 원수인 문재인이가 내가 한기총 대표장 됐을 때 밥 먹으러 오라 그러더라. 오게 돼 있어. 원래 전례가 그렇게 돼 있어. 한기총 대표장 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밥 먹어요. 네. 그게 이제 관례인데 나 오라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나 지금까지도 그래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밥 안 먹었어. 왜?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거 사과하면 간다 그랬더니 날 보고 오지 마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 이 자식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야. 참,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배짱도 있고요. 한심해. 보는 시야가 태평양 같아가지고. 네. 자, 네. 국민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국민대회에 1000만 명이 나오셔야 됩니다. 벌써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목회자 집회,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성령의 나타남, 목사님들 10,000명을 집회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등록해 주셔서 저는 이 항상 복음과 애국운동이 같이 가야 돼요. 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예. 내가 어떻게 복음운동 하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다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에 와서 처음 은혜 받던 성령 체험 다시 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강타하여 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자. 네. 우리 너하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지금 일단 어제 정권은 교체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 1000만 우리 운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기초의 씨앗을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예.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네. 그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네. 어제처럼 그리고 이즈음처럼 이 나라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되는 데 대해서 노심초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초조하고 정말 어제 많이들 울었을 겁니다. 잠도 못 자시고 이제 우리가 자유, 성장, 헌법 질서 통일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우리들은 지금 비록 약소국가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강대국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나라, 통일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닦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도 앞으로도 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내가 설교하는 거 빼고 네. 평일날 이것도 또 메시지 광고 여기 많이 들어오라 광고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놔준 상태에서 지금 7,300명까지 갔어요. 네, 아니 7,342명. 와, 그거 써놨네 네, 또. 네, 제가 썼죠. 근데 이 너나 TV만 이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너만 몰라 이거 다 하면 만 일반 명. 이 지금 토크하는데 10,000명 넘어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앞으로 10만 명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녁에 네, 이제 10시 반부터 하는 조나단 삼총사 방송 네, 네. 꼭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내 말입니다. 내 말. 네,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못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다 말을 다 이렇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지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사회에서 일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걸 잘하고 계시므로 오늘 저녁에도 몽땅 여러분들이 다 10시 반에 방송에 몽땅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